어떻게 며느리? 네가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니? 저는 올해로 65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시어머니 밑에서 20년을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김장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김장하는 집이 드뭅니다. 마트에서 사 먹는 게 편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추를 주문했습니다. 아들 내외 것, 딸 내 것, 그리고 우리 부부 것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명절 때 가져간 김치를 다 먹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친정어머니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요리를 칭찬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다음에 김장하실 때 꼭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배워보고 싶어요. 지연이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올해는 같이 해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달력에 김장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며느리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김장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배추는 해남에서 직접 주문했고 젓갈은 강경에서 공수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굴도 따로 샀습니다. 배추는 총 6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평소보다 30포기가 많았지요.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지연이네 가족이 사 먹지 않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혼자서 배추를 다 절였습니다.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을 못합니다. 밤 11시까지 걸렸지만 괜찮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버무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당일 아침 6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물을 채 썰고 갓을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을 섞고 마늘과 생강을 갈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오면 따끈한 수제비나 끓여줘야겠다. 저는 냉장고에서 수제비 반죽을 꺼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큰 대야에 가득했고 빨간 양념이 스테인리스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지연아.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연이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물었습니다. 아, 그게 몸이 안 좋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못 온대. 준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대야 가득 담겨 있었고 준비한 양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라도 도와줄까? 아니다. 내 허리 안 좋은 거 알아. 그냥 좀 쉬어라. 저는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씩 펼쳐서 양념을 바르고 겉잎으로 감싸고 통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원래는 며느리와 함께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요령도 알려주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릴까요? 준호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손이 빨개졌습니다. 고춧가루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포기를 다 담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지연이한테 가져다 줘라. 아프다니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해. 저는 김치통 5개를 준호의 차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나중에 지연이가 꼭 인사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차가 떠나고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가득했고 마루에는 배춧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수제비 반죽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몸살이라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아플 수 있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요. 그날 저녁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김장 어떻게 됐어? 다 했다. 지연이 못 가지. 언니 안 왔어? 몸살이래. 준호 혼자 왔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혹시 언니 SNS 봤어? SNS. 그게 뭐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수진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목이 부었고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가 제 김치로 밥을 먹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아. 카톡으로 보낼게. 핸드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케이크가 놓인 테이블, 예쁜 조명, 화려한 옷차림.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맛있다고 했더니 김장하러 오래 크크크크 눈치껏 해서 보내줘야지. 내가 거길 왜 가 흐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제가 김장을 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치껏 내가 거길 왜 가? 엄마, 괜찮아?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이가 전화로 말하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꼭 배워보고 싶어요.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배추를 주문하고 밤새 절이고 양념을 만들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굴을 사러 시장에 갔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내가 언니한테 전화할까? 아니다. 그냥 놔둬라. 수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준호 오빠가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하던데. 아, 그래? 못 봤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다. 김장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먹을 김치가 담긴 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접시 꺼내서 밥을 먹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걸까? 김장을 같이 하자는 말이 강요로 들렸을까? 아니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배워보고 싶다고, 불러달라고. 그럼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걸까? 그냥 인사치레였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김치 코너가 보였습니다. 포장된 김치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국내산 100% 우리 농산물, 정성 가득.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은 김치를 사 먹는 시대입니다. 굳이 담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매년 김장을 했을까?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했을까? 가족이 먹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 담근 김치가 가족의 밥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부담이었던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에서 냉장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연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먼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보낸 김치통과 똑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제가 먹을 김치였습니다.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이 적당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새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지 않았습니다. 젓갈을 평소보다 더 넣었고 고춧가루도 진하게 넣었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이가 먹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사흘 뒤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너무 잘 먹고 있어요. 혹시 좀 더 남았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올해는 내 몫이 없다. 네. 어머니, 무슨, 아프다고 못 온 사람 몫까지 따로 챙길 시간이 없더구나.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들 준호, 딸 수진, 그리고 지연이 친정어머니까지 들어있는 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올렸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내 아내가 올린 글이다. 김장하던 날 찍은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너한테 화낸 게 아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숨겨두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이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애들이 요즘 그런 거 많이 쓴다던데요. SNS라는 거. 그래도 그렇지 어른 정성을 저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엔 같이 담가봐야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라. 지연이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그날 SNS에 올린 글 진짜 장난이었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장난? 네, 어머니가 보실 줄 몰랐어요. 친구들한테만 보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치는 마음으로 담그는 거다. 밤새 배추 절이고 아침부터 양념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굴까지 따로 샀다. 그게 다 내 입에 들어갈 거라고 믿어서였어. 어머니, 내가 그 마음을 짓밟았어. 친구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지연이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물 마셔라. 지연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진짜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배우고 싶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김장 때 진짜로 오거라. 내 손으로 직접 담가봐라.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꼭 갈게요. 진짜 배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계를요. 김치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거다.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지연이가 앉았던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며느리 왔었어? 응, 잠깐 들렀다 갔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없어.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사람은 언제 물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압니다. 일주일 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요리 학원 다니기로 했대. 그래?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다고? 엄마한테 제대로 배우기 전에 기초는 알아야 한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우라고 해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배추김치 담그는 법 배웠어요. 젓갈 넣는 양이 제일 어렵네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면 돼.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김장김치가 익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 때마다 김치 향이 났습니다. 세월이 익혀주는 맛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작은 통이었습니다. 지연이 손으로 담근 김치였습니다. 학원에서 담근 거야? 아니요. 집에서 혼자 해봤어요. 준호 오빠가 도와줬어요. 저는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젓갈 향과 고춧가루 향이 났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 한번 볼까? 네, 한번 먹어보시고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를 한 조각 꺼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조금 짰습니다. 양념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다. 처음 치고 잘했어. 지연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사실 너무 떨렸어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김치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나도 시어머니한테 20년 배웠다. 20년이나요?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 맛은 못 따라가더라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꺼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거 먹어봐라. 내가 다시 담근 거야. 지연이가 한 입 먹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매운데요? 맞아. 내가 못 먹는 맛으로 담갔어. 지연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가 그럴 만했죠. 어머니, 화나실 만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김장 때는 진짜 같이 하자. 내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담가봐라. 네, 꼭요. 약속할게요. 지연이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연이가 가져온 김치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여전히 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갔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담근 거야? 응, 처음 담근 거래. 맛이 어때? 서툴러. 그래도 먹을만해. 남편이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먹을 만한 거야. 응, 마음으로 먹으면 맛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년 김장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함께 버무리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김치는 시간이 익혀줍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짜도 조금 서툴러도 함께 담그면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좋은 맛이 나는 법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년 김장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